이번 시간에는 베이스코트 도장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상도 도장 작업의 10페이지부터 5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도장을 배우는 즐거움에 빠져 사는 여자 김희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동차 도장의 세계로 안내할 명쾌한 전문가 유창배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창배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나요? 네, 오늘은 베이스코트 도장하기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코트 도장하기요? 좀 용어가 생소한데요. 정확히 어떤 작업인가요? 네, 베이스코트는 페인트의 부착력을 증진시켜주는 용도뿐 아니라 철제의 녹 방지 효과도 가진 기본 도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죠? 네, 우선 스프레이건에 대해서 먼저 학습한 후에 베이스코트 도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프레이건과 도료의 적절한 사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페인트의 부착력 증진과 철제의 녹방지 효과를 위한 상도 도장 작업 중 베이스코트 도장하기. 오늘의 NCS 함께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베이스코트 도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NCS. 선생님, 이번 시간에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죠? 오늘의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스프레이건의 적정한 패턴폭, 공기 압력, 토출량을 조절할 수 있고 은폐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을 위한 선수 학습은 프라이머 서페이스 작업, 마스킹 작업, 조색 작업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핵심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의 핵심 용어는 상도, 상도 도장, 스프레이건 사용과 세척, 상도 건조, 상도 재료 및 도장 결함입니다. 대한민국 기찬 자동차 도장 전문가를 찾아라. 광택이 사라진 자동차도 이분의 손을 거치면 새 자동차처럼 변한다던데. 오랜 경력 기간 동안 이분의 손을 거쳐 새로 태어난 자동차가 줄을 선다고 해서 스피드의 VJ가 서울시 서초구로 출발. 오늘도 자동차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달인 천병동입니다. 제가 96년 3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벌써 21년 되었네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상도 도장 작업 중에 베이스 코트 도장인데요. 베이스 코트 도장이 왜 중요한가요? 베이스 코트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끔 어떤 차량에 특정한 컬러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베이스 코트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학습하게 될 베이스 코트 도장하기.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 시작해 볼까요? 스프레이건은 도료를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안개 모양으로 뿜는 기구로 구조 원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공기캡의 중심 구멍으로부터 압축 공기를 보내면 도료 노즐의 선단이 진공이 되어 용기 속의 도료가 도료 노즐 구멍으로부터 분출됩니다. 이때 분출된 도료는 공기캡의 구멍으로부터 분사되어 있는 압축 공기에 뛰어들어 급격한 속도와 확산 작업에 의해서 미리프화됩니다. 이에 따라 도료가 안개로 되어 피도물에 도착해 도막을 형성시키게 됩니다. 스프레이건의 부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은 방아쇠로서 공기 조절 밸브와
도료 토출 조절 밸브를 작동시킵니다. 2번은 공기량 조절 장치인데 스프레이건의 고압 공기량을 조절하며 3번은 니들 밸브로 스프레이건으로부터 분사되는 도료의 토출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4번은 노즐로 니들과 연계에 작동되며 분사되는 도료 상태를 조절하며 5번은 토출량 조절 장치로 방아쇠 작동 시 니들과 노즐 간의 간격을 조절합니다. 또한 6번은 공기 캡으로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되는 도료의 미리파에 필요한 압축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며 7번은 패턴 조절 장치로 에어캡 돌출부의 압축 공기 흐름을 조절해 스프레이 패턴을 조절합니다. 스프레이건의 공기 캡에 있는 공기 분사 구멍에 의해 다음 3단계로 미리파 및 스프레이 패턴이 형성됩니다. 1단계에서 노즐로 흡입되는 도료는 토출구 주위의 공기 구멍에서 분사되는 고압의 공기에 의해 와류된 후에 분출되어 1차 미리파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도료는 에어캡의 보조 구멍에서 분사되는 고압 공기에 의해 2차적으로 미리파가 이루어지며 3단계에서 에어캡 양단의 측면 보조 구멍에서 분사되는 고압 공기에 의해 타원형의 분사 모양으로 변화됩니다. 스프레이건의 종류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기 모아 방식, 도료 공급 방식, 피도물의 종류와 크기, 도료 노즐의 지름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먼저 흡상식입니다. 도료 용기는 건의 하단 부분에 장착되어 공기 압력에 도료가 흡입되어 분사됩니다. 장점으로는 건의 작동이 안정되어 있고 도료의 보충과 교체가 용이하며 건의 세척과 도료의 교환이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수평 및 곡면 부위 도장이 곤란하며 도료의 점도에 따라 토출량이 변화됩니다. 또한 중력식에 비해 무겁습니다. 다음으로 중력식은 도료 컵이 건의 상단부에 장착되어 도료는 대기압과 노즐 팁의 공기압에 의한 흡입력으로 분사됩니다. 도료 점도에 의한 토출량의 변화가 적고 수직과 수평 작업 모두 용이하며 건의 세척과 도료의 교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도료 컵이 건의 상단에 장착되어 작업에 불안정성이 있으며 컵의 용량이 작아 넓은 작업에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송식은 도료가 압축 공기 탱크 혹은 펌프에 의해 압축된 상태에서 분사됩니다. 점도가 높은 도료의 작업에 용이하며 작업 중 부족한 도료의 보충이 필요 없으며 넓은 작업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료의 보충과 색상 교체가 불편하고 세척 시간이 과다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도장과 함께 하루하루가 즐거운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오늘도 함께 자동차 도장 실습을 해주실 유창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창배입니다. 선생님 오늘 또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요. 자동차 도장을 배우게 될 텐데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됩니까? 네, 오늘은 올바른 스프레이건 사용하기에 대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스프레이건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예, 여기 스프레이건이 있네요. 예. 예,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까? 예.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따로 이런 걸 배워야 되나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예. 스프레이건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요. 예.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도장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질이 달라진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또한 세척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액형 도료 같은 경우에 도장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스프레이건을 세척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이 도료가 이 스프레이건의 안에서 경화되어 가지고 결국 스프레이건이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따라서 이 건을 사용한 후에는 꼭 깨끗이 세척을 해둬야 합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스프레이건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들도 사용 후에 관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선생님께서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상도형 스프레이건을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용 도료, 네, 예, 그리고 여과지, 송진포, 그리고 탈지제, 그리고 또 닦아내야 될 그 종이 타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종이, 그리고 희석용 시너, 그리고 세척용 시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 외에도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외에도 장비가 필요한데요. 도장용 스프레이 부스, 여기 지금 부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샌딩할 때 필요한 샌딩 부스, 네, 그리고 도료를 혼합할 수 있는 교반기, 그리고
에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컴프레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료를 혼합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도료 계량자도, 즉 조색할 때 계량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점도계도 필요하고 저희가 이 점도를 측정할 수 있는 초시계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전자저울, 그러니까 도료를 측정할 때 전자저울 위에 과학적으로 또 그 정확하게 도료를 웨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전자저울.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레이건, 그리고 이 스프레이건 사용하고 나서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프레이건 세척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에어 더스터건, 그리고 방독 마스크, 당연히 안전에 중요한 그 방독 마스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용제성 장갑,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내용제성 장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료를 혼합할 때 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병수 씨 같이 보안경을 끼는 저는 형태. 알이 없어요. 네, 아유 네. 그래요? 예, 알이 그럼 그런 안경은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보안경도 보안경. 필요하고요. 네. 예, 그래서 스프레이 부스복, 지금 입고 계신 스프레이 부스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스킹 편릭이라고 해서 마스킹 종이를 작은 거, 짧은 거, 긴 거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편리기도 필요합니다. 아, 예, 뭐 이거 우리 스프레이건 이거 하나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올바른 또 이게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 올바른 스프레이건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건의 기본 사용법 첫 번째. 스프레이건 조작법 및 운행법을 숙련합니다. 먼저 스프레이건의 조작법을 숙련합니다. 다음으로 스프레이건의 운행법을 숙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레이 자세 및 호스 잡는 법을 숙련합니다. 두 번째, 스프레이건의 패턴을 조절합니다. 먼저 패턴의 형태를 사전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패턴을 시험합니다. 패턴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출량을 조절합니다. 세 번째, 스프레이건의 분사 거리 및 운행 속도를 점검합니다. 먼저 스프레이건의 분사 거리를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스프레이건의 운행 속도를 조절합니다. 스프레이건의 이동 거리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패턴의 겹침 폭을 숙련합니다. 자동차용 도료의 색상은 일반 도료의 색상과는 다르게 실버와 마이카 한료가 혼합되어 있어서 조색을 할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색상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컬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컬러의 다양성은 한층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에서 공정을 보면 하도, 중도, 상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도만 보면 유색 한료만 혼합되어 있는 도료를 솔리드 색상이라 하고 유색 한료와 실버가 혼합되어 있는 도료를 메탈릭 색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유색 한료와 마이카 한료가 혼합되어 있는 도료를 펄 색상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유색 한료, 실버, 마이카 등이 모두 혼합된 도료인 마이칼릭 색상도 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솔리드 색상은 솔리드 색상에서만 볼 수 있는 유색 한료만 혼합이 되어 있는 도료입니다. 최근에는 솔리드 시스템에서도 2번 도장하고 1번 열처리하는 타입의 도료를 병행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솔리드의 경우 1코트, 1베이크에 비해 2코트, 1베이크가 외관이 좋고 도막 결함의 발생이 많지 않으며 특히 도장 작업 중에 발생되는 결함을 미리 베이스에서 수정하여 도장할 수 있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2번 도장을 해서 도장 횟수에 따른 작업 시간이 많이 걸려 기피하는 작업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1번 도장하고 1번 열처리하는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메탈릭 도료는 반투명의 에나멜에 염분이 함유된 것으로 도막의 아래층에 염분이 가라앉고 반투명의 에나멜층을 통해서 금속 특유의 빛을 발생하게끔 만든 도료입니다. 메탈릭 입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거의 모든 광선을 반사시키는 도막 내에서 작은 거울 역할을 하며 색상의 명도를 조정합니다. 메탈릭 입자의 종류의 경우 그 성분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알루미늄인데요. 메탈릭 입자의 크기로 먼저 미세하고 불규칙적인 메탈릭 입자가 있는데요. 이는 반짝임과 빛의 반사량이 약하고 은폐력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거칠고 불규칙적인 메탈릭 입자의 경우에는 반짝임과 빛의 반사력이 양호하고 은폐력이 약합니다. 또한
입자가 둥근 메탈릭 입자의 경우에 반짝임과 빛의 반사량이 강하며 은폐력도 우수합니다. 이제 메탈릭 입자의 배열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 알루미늄 안료 입자의 분포량에 따른 분광 현상입니다. 다음은 도료의 건조 속도와 알루미늄 입자의 배열입니다. 이러한 메탈릭 색상의 스프레이 방법에 따른 영향은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도료에 이용되는 펄, 마이카 색상에서 펄은 진주를 말하는데 진주는 여러 겹의 나이테를 형성하여 각 층마다 빛의 반사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색이 매우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럼 마이카 도료는 무엇일까요? 마이카 도료는 인조폴에서 운모를 잘게 쪼개어 표면을 산화티탄이나 산화철 등 빛의 굴절률이 높은 금속 산화물로 코팅하여 안전한 무기 펄 안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이칼릭 도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칼릭 도료는 베이스 도료에 메탈릭, 펄과 유색 안료가 포함된 2C 1B 타입 도료를 말합니다. 그동안 베이스 코트 안료 중에 펄 단독적인 색상은 존재하지 못했는데요. 펄은 은폐력이 매우 부족해 서페이스 등의 중도 색상이 비쳐 보이게 되어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탈릭이나 펄이 포함된 백색 계통의 색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백색 안료는 비중이 매우 무겁고 안료 자체의 사이즈가 매우 크므로 메탈릭이나 펄과 함께 섞이면 메탈릭이나 펄의 감이 나타나지 않아 백색 계통의 메탈릭과 펄 색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색 계통의 메탈릭 색상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의 결과로 3코트 펄이라는 도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펄 도료는 은폐가 안 되는 점에 착안해 백색 계통의 솔리드를 먼저 도장한 후에 건조시키고 그 위에 은폐력이 떨어지는 펄을 도장해 바탕색인 백색의 솔리드 색상이 비쳐 보이게 하는 효과를 이용한 도료입니다. 네, 다음으로 또 어떤 것을 배워보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베이스 코트 도료 혼합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료를 혼합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배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도료를 혼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바로 도료의 색상 및 색상 코드가 이 차량의 색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색상 코드 확인 없이 눈대중으로 그냥 색상을 맞추게 된다면 도장 후에 차 색상과 맞지 않는 오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나.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작업에 또 필요한 자료와 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필요한 재료는 상도용 베이스 도료, 여과지, 송진포, 탈지제, 종이 타월, 마스킹 테이프, 또 마스킹 페이퍼, 그리고 희석용 싱너, 세척용 싱너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장비로는 도장용 스프레이 부스, 샌딩 부스, 도료 교반기, 컴프레셔, 도료 혼합 용기, 조색 계량자, 점도계, 초시계, 전자저울, 그리고 스프레이건 세척기, 에어 더스터건, 그리고 방독 마스크, 그리고 내용재성 고무장갑, 그리고 보안경, 스프레이 부스폭, 그리고 마스킹 편리기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베이스 코트 도료 혼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료 색상 및 코드가 차량 색상 및 색상 코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색상 코드가 일치할 경우에는 사전 조색 도료를 준비합니다. 도료의 캔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메탈릭 안료를 골고루 혼합하기 위하여 뚜껑을 열어 도료 혼합 스틱으로 충분히 혼합해 줍니다. 도장 패널의 종류에 따라 사용할 도료의 양을 산정하여 계량 비닐컵에 베이스 코트 도료를 담습니다. 각 도료 회사의 도료 작업 지침서를 따라 베이스 코트 도료에 알맞은 희석용 시너를 준비합니다. 희석용 시너의 투입 비율은 도료 작업 지침서를 준수하며 조절합니다. 도료의 정확한 점도를 맞추기 위해 점도계를 이용하여 점도를 측정하여 맞춥니다. 수용성 베이스 코트 도료에 대한 희석제 혼합 비율은 일반적으로 30%를 넘지 않습니다. 원액 베이스 도료의 용제가
75%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 수용성 도료의 희석 비율이 높지 않으므로 작업 지침서에 따라 수용성 희석제를 많이 투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희석제의 양은 조금씩 투입하면서 도료의 점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용제에 비해 물이 갖는 증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베이스 코트의 건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료의 정확한 점도를 맞추기 위하여 점도계를 이용하여 점도를 측정하여 맞춥니다. 도장할 자동차의 각 도료사의 색상 코드와 색상 배합표를 통하여 도료 배합을 준비합니다. 도료 교반기를 작동시켜 조색제를 충분히 혼합합니다. 색상 배합비대로 투입이 완료되면 도료 혼합 스틱으로 충분히 교반합니다. 준비된 도료는 베이스 코트용 스프레이건의 용기에 70에서 80% 정도 되도록 여과지를 사용하여 옮깁니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을 배워보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베이스 코트 도장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유용성 베이스 코트 도장과 그리고 물이 베이스인 수용성 베이스 코트 도장 순서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도장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푹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실습에 필요한 것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필요한 재료로 상도용 베이스 도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과지, 송진포, 탈지제, 종이 타올, 마스킹 테이프와 페이퍼, 그리고 희석용 시너와 세척용 시너가 있어야 하고요. 네. 예, 장비로는 도장용 스프레이 부스, 샌딩 부스, 도료 교환기, 그리고 컴프레셔, 도료 혼합 용기, 그리고 조색 계량자, 점도계, 초시계, 그리고 전자저울, 스프레이건, 스프레이건 세척기, 그리고 에어 더스트건, 방독 마스크, 내화학성 고무장갑, 그리고 보안경, 스프레이 부스복, 그리고 마스킹 편리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베이스 코트 도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진포와 에어 더스트건을 이용하여 도장할 패널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베이스 코트의 도장 횟수는 일반적으로 도료의 은폐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색상별로 편차가 있는 점을 주의합니다. 초벌 도장을 1회합니다. 초벌 도장 후에는 플래시 오프 타임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송진포와 에어 더스트건을 이용하여 도장할 패널의 미세먼지를 제거합니다. 베이스 코트의 도장 횟수는 일반적으로 도료의 은폐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색상별로 편차가 있는 점을 주의합니다. 초벌 도장을 1회합니다. 색 결정 도장을 1회합니다. 색 결정 도장 후에는 짧게는 3에서 5분, 길게는 5에서 10분 정도 플래시 오프 타임을 적용하여 에어 드라이젯으로 강제 건조를 진행합니다. 도장 작업 3차를 실시합니다. 도장 작업 3차 후에는 5에서 10분 정도 플래시 오프 타임을 적용하여 에어 드라이젯으로 강제 건조를 진행합니다. 마무리 도장을 합니다. 베이스 코트 작업이 완료되면 에어 드라이젯을 사용하여 플래시 오프 타임을 충분히 적용하여 후속 공정을 준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베이스 코트 도장하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야, 오늘 뭐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배운 것 같네요. 네. 네네. 네, 오늘 배운 베이스 코트 도장하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신다면 멋진 도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장님이 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조금 뭐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가까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열심히 또 오늘 배운 것들 직접 또 실습을 해봤으니까요. 계속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베이스 코트 도료 혼합하기의 경우 첫 번째, 유용성 메탈릭 색상 도료를 혼합합니다. 각 도료 회사의 도료 작업 지침서에 따라 베이스 코트 도료에 알맞은 희석용 시너를 준비하고 희석용 시너의 투입 비율은 도료 작업 지침서를 준수하며 조절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도료는 베이스 코트용 스프레이건의 용기에 70에서 80% 정도 되도록 여과지를 사용하여 옮깁니다. 두 번째, 수용성 메탈릭 색상 도료를 혼합합니다. 원액 베이스 도료의 용제가 75%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 수용성 도료의 희석 비율이 높지 않으므로 작업 지침서에 따라 수용성 희석제를 많이 투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희석제의 양은 조금씩 투입하면서 도료의 점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용제에 비해 물이 갖는 증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베이스 코트의 건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메탈릭 색상 현장 조색 도료를 혼합합니다. 수지 및 각종 조색제를 색상 배합표에 있는 중량대로 투입하고 영을 세팅합니다. 도료는 수지를 맨 먼저 투입하고 중량이 많은 순에서 적은 순으로 투입합니다. 투입하는 도중에 특정 조색제의 양이 배합표의 양보다 많이 투입되면 그 비율만큼 다른 조색제를 추가해야 하므로 매우 신중히 작업합니다. 다음 베이스 코트 도장하기의 경우 유용성 베이스 코트를 도장합니다. 송진포와 에어더스트건을 이용하여 도장할 패널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초벌 도장을 1회하고 색 결정 도장을 1회합니다. 도장 작업 3차를 실시하고 마무리 도장을 합니다. 베이스 코트 작업이 완료되면 플래시 오프 타임을 충분히 적용해 후속 공정을 준비합니다. 전체 도장의 경우 패널 도장과 달리 작업 면적이 넓으므로 별도의 플래시 오프 타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용성 베이스 코트를 도장합니다. 베이스 코트의 도장 횟수는 일반적으로 도료의 은폐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색상별로 편차가 있는 점을 주의합니다. 도장 작업 3차 후에는 5에서 10분 정도 플래시 오프 타임을 적용하여 에어 드라이젯으로 강제 건조를 진행합니다. 3코트 펄 베이스 코트 도장하기의 경우 우선 컬러 베이스 도료를 혼합하고 컬러 베이스를 도장합니다. 그리고 펄 베이스를 도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베이스 코트 도장하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베이스 코트 도장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코트 도장의 중요성을 알고 단계별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의 사용법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용어가 생소한 것들이 많아서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만큼 자동차 도장이 만만한 분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의욕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도장 작업을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